다음에 합해졌어요. 이렇게. 자, 어긋나는 것들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제 어긋나는 것이 사라지면 우리가 그 법은 이미 죄를 지은 것을 사실은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주는 거죠. 죄를 지은 자를 고쳐줄 때는 법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방지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예거든요. 미리 방지하는 건 예예요. 뭔가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일보다 예법이다. 예법은 그 법이 아니라 그냥 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비는 뭐에 가까운 얘기냐면 예, 형식, 절차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일에도 여러분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건 여러분한테 뭐가 필요해요? 형식이 필요해요. 나를 만들어가는 스타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니체 같은 사람도 삶의 양식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삶의 양식을 우리가 갖춰라라고 얘기하거든요. 니체도. 그래서 그 스타일이 뭐냐라고 할 때 어떤 분은 내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를 해요? 수행. 이게 스타일이에요. 삶의 스타일, 양식. 그러니까 수행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행은 어떤 사람은 좌선으로 수행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좌선이 자기의 삶의 스타일. 수행하는 것 자체. 그게 삶이에요.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청정하고 욕심 없는 존재로 나를 만들겠어. 우리는 다 자기 삶의 장인이 되어서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솜씨를 발휘하는 건 뭔가 나무를 깎고 막 멋진 예술품을 만들고 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예술품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스스로의 장인이 되거라라고 니체가 말했는데 저는 이걸 얘기하는 그 스타일은 이 빗괴가 얘기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비가 그걸 하는 거다. 그래서 공자는 논어에서 우리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이건 좀 써볼까요? 이건 좀 지울게요. 써봤더니. 여기 계신 분들이 보이실지는 모르는데 질 은즉 자, 이 말이 사실 우리가 꾸민다는 걸 할 때 딱 이 말이에요. 질승 문즉 야, 문승 질즉 사, 문질 빈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문질 빈빈 연후의 군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논어 옹야편에 나오는 건데, 자, 이건 바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한테 본바탕 마음이 있죠, 그죠? 그 본바탕이 그 문을 이기면 이 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럴 문이지만 꿈이다라는 뜻이에요. 문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 나름의 장식을 이기면 너무 야만스러워요, 여러분. 들려. 너무 야생이에요. 그럴 때 너무 야생이고, 자, 꾸미는 것이 바탕을 바탕을 이기면, 넘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너무 지나치게 화려하게 돼요. 번다하게 돼요. 이 사라고 하는 게 여러분 역사사자잖아요. 역사사가 이게 꾸밀사예요, 여러분. 꾸밀사. 조작하다. 역사는 어차피 조작이에요.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하고 질이 딱 맞아야 돼요, 여러분. 자, 바탕과 그것을 표현하는 그 형식 자체가 어떻게 돼요? 딱 맞아떨어져.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아. 그러면 빈빈합니다. 이게 아름다울 빈자, 빛날 빈자예요. 자, 현빈, 원빈, 이 빈이에요. 아시죠? 왜 다 남자 이름에 빈을 넣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 빈자예요. 아름다울 빈자. 그래서 문과 질이 딱 맞으면 빈빈 너무나 아름다워. 그런 연호를 해야 뭐예요, 여러분? 군자라고 할 수 있다. 내 가지고 있는 이 바탕, 그 바탕을 딱 맞게 표현하는,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표현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형식을 보면 딱 내 마음을
딱 부합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과 형식이 잘 맞아야 돼요. 내용과 형식이 맞는 것, 그것을 우리는 빈빈하다, 그럴 때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이 빗개는 이걸 하라고 있는 시대예요. 자, 문질 빈빈해야 돼. 왜? 너무 꾸미지 않으면 너무 그건 야만이고. 사실 인간 사회가 계속 문명 사회잖아요, 그죠?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너무 안 꾸밀 수도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형식에 치우치면 어때요? 내용은 없는 그 아주 화려함, 그 거칠해,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쉽다. 그래서 그러면 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이 산화 빗개를 보셔야 돼요. 산화 빗개를. 자, 그래서 산화, 불이 밑에서 어디를 비춰줘요? 산을 비춰줘. 자, 이 산에 나무 초목 막 다 있는데 불이 비치면 환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산이 아름답게 보이죠. 산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 바탕이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움은 빛이 비춰져야 드러나요, 여러분. 그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뭔가 꾸밈으로써 어떻게 해요? 비춰주는 거예요, 밖으로. 그러니 문질 빈빈이라고 표현하겠죠, 여러분. 지금. 그래서 그 아래에 불이 있으면서 산 위를 모두 비추어 풀과 나무도 온갖 사물이 모두 광채가 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드러나서 마음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 그걸 광채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합해서 모일 때에는 위험이 있는 행위 방식과 응대하는 예의 및 상하와 구분과 같은 것이 필요하고, 사물들이 합해서 모일 때에도 순서와 배열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차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순서. 그 다음에 행렬, 배열, 배치가 필요해요. 나름의 그 알맞는 배치. 이런 것들을 하는 때가 어느 때냐라고 할 때 비의 시대이다, 꾸미는 시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논어 배울 때 이 문질빈빈이라는 말이 그렇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말도 아름답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현빈, 원빈, 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말이구나, 이 말이. 문질빈빈. 이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괴사를 볼까요? 괴사. 자, 비형 소리유유왕이라고 했어요. 소리유유왕. 자, 형통해요. 꾸미는 건 형통한 거죠. 드러내는 거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그 나가는 바가 있는 것이 조금 이루어요. 꾸미는 건 여러분 그 바탕을 드러내는 거지, 이 바탕을 뭔가 더 바꾸거나 증가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바탕을 빛나게 해주는 거, 그게 꾸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바탕을 어떻게 갖추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런 거. 바탕을 꾸미는 걸 너무 나가면 그래서 좋지는 않죠, 여러분. 딱 적합하게 하는 꾸밈이 가장 좋은데 이건 조금 이롭다. 그걸 가지고 나아가는 건 조금 이로운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아래에서는 그 나아갈 바가 있는 것이 조금 이롭다고 했는데 그건 천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하늘이 내린 천연의 그 꾸밈이래요. 왜냐하면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해, 달, 별, 그 다음에 그 사계절, 이런 것들이 사실은 꾸밈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늘의 꾸밈. 근데 이 꾸밈이어서 이렇게 가는 길이 굉장히 천천히 나아가죠. 이게 여러분 빨리빨리 일이 진행돼서 이로움을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많이 주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이롭다는 말이 천천히 가기 때문에 이 순서를 다 맞춰가지고 천천히 가기 때문에 조금 이롭다. 그건 천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문명에서 적절한 데 멈추는 것, 이 산은 여러분 멈출 지자잖아요, 뜻이. 산이 가지고 있는 건 멈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문명한 거기서 그치는 거예요. 문명한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이 적절한 데에서 딱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인문이래요. 인문. 우리가 그 형식을 이렇게 옷 입는 것도 형식이에요, 그렇죠? 그 나의 이 몸을 우리가 옷을 가리려고 입기도 하지만 내 몸에 이걸 좀 빛내기 위해서 옷도 입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 수컷들이 날개가 엄청 화려한 거예요. 뭐예요? 자기들을 그렇게 꾸미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옷은 꾸밈이거든요. 근데 이 꾸밈, 이것이 사실은 인문이에요. 사람의 문화. 사람의 문화인데 그것도 적당해야지. 너무 지나치면 안 되죠. 그래서 문명에서 멈춘다는 건 이 밝은 데서 딱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것도 적당한 데 머물러 있으라는 그 형식도 딱 갖추어야 할 형식에 거기서 머물러야지 지나친 형식으로 더 나아가면 안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468쪽으로 가서 보면 이 아래 이게 원래는 지천택계가 여러분 요 글씨는 다 쓰셨죠? 선생님들 보이셨나요? 지울게요. 자, 우리 지천택계 배우셨죠? 태평원 시대. 자, 위에 있어야 할 그 하늘이 아래에 있고 밑에 있어야 할 땅이 위에 있어서 땅은 내려오려고 하고 하늘은 올라가려고 해. 그래서 뭔가 소통이 잘 돼. 그래서 태평원 시대. 태평하니까 어떻게 해요? 꾸미는 거거든요. 요게 바뀌어가지고 지금 자 아래에 있는 이 그 가운데 요게 어떻게 했어요? 올라갔어요. 맨 위로. 그 하늘 배에 있었던 요 양효가 하나 쏙 올라갔어. 그래서 여기 위에서 누구를 꾸며줘요? 음을 꾸며주는 거예요. 음을 꾸며줘요. 그 다음에 위에 있던 여기 하나가 어떻게 했어요? 밑으로 내려왔네요. 여러분. 밑으로 얘가 여기 밑으로 내려와서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강을, 음이 강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하나씩 올라가서 하나는 음이 올라가고 하나는 강이 내려와서 그 음과 강을 서로 꾸며준다. 사실 음양이 섞여야 아름답죠. 그죠? 일색도 아름다울 수 있지만 사실은 뭔가 무늬가 나타나는 것은 음양이 섞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음양이 이렇게 섞이는 이 모습이 두 개를 꾸며준다 해가지고 일에서 꾸민 빗자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강함이 나뉘어 위로 올라가서 유함을 꾸며준다라는 표현을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그게 단전에서 나올 거예요. 아마 단전에 나오는 말이 그 위에 보면 여러분 단전에서 말했다라고 하는 게 467쪽 한번 468쪽 위에 거기 보면 유함이 와서 강함을 꾸미니 그러므로 형통하다. 강함이 나뉘어 위로 올라가 유함을 꾸민다. 이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이 제가 지금 방금 설명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체는 본래 건개인데 유함이 와서 그 가운데를 꾸며주어 이깨가 됐고, 상체는 본래 곤깨인데 강함이 가서 그 위를 꾸며주어 간깨가 되었으니 산 아래 불이 있는 모습이 된 것이다. 요 설명이에요. 이런 걸 모르면 처음에는 뭔 말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는 아셨죠? 원래 건깨와 곤깨가 바뀌어가지고 다른 변화깨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원래는 지천택깨였다. 태평하니까 꾸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식을 갖추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서경 홍범편에 보면 이 말 여러분들이 신학자들이 한 말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이용후생 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이용후생 한 다음에 정덕. 자, 우리 일용의 쓰임을 이롭게 하고 우리의 생활을 넉넉하게 한 다음에 그런 후에 뭐 할 수 있어요? 정덕, 덕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 덕을 바로잡는 걸 표현하는 게 예겠죠. 그래서 예를 갖추는 일, 배를
우리가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지. 그거 안 하면 사실은 이런 형식 갖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용후생 정덕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도 아마 통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본래적 진실을 증가시킬 수는 없지만 그 진실을 잘 표현하게 할 수는 있다. 이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차는 그냥 진실을 그대로 우리가 이행하는 거예요. 어떤 순서나 절차를 밟는 건 그 진실을 진실대로 보여주는 그 이행 방법이에요. 실행 방법. 그래서 산화기계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실행하는지 우선 대상을 볼게요, 여러분. 대상 전에 산화유화, 비군자, 이명서정, 무감절옥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산화에 불이 있는 모습이 비기에다. 군자는 이것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라? 서는 여러, 많을 서자예요. 여러 정치를 밝히되 이때는 송사를 함부로 판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송사를 판결할 때 실정을 갖고 판결해야지 그 겉으로 꾸민 장식이 있다면 그 실정의 진실을 없애버릴 수 있으므로 그 꾸밈을 사용해서 경솔하게 송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희천 선생님은 얘기를 했는데요. 요 말을 그냥 요 글자 그대로 한다면 감히 송사를 판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송사를 쓰지 않는 시대. 이분은 이제 우리가 겉을 장식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 장식을 가지고 송사를 함부로 판결하지 말라. 실정을 제대로 보라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태평한 시대에서 꾸미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는 송사를 쓰지 않는다는 의미가 조금 더 커요. 어떤 분은 좀 그렇게 해석했는데 저도 그렇게 해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때는 감히 송사를 쓰지 않는 시대. 그 송사를 판결할 절자예요. 이 절자가. 따질 절자. 송사를 따지지 않는다. 따짐이 없는 시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뭐부터 꾸미느냐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초구에 비기지 사고이주예요. 사고이주. 어디부터 꾸며요, 여러분? 발을 꾸몄네요. 그 발을 꾸미니 자, 수레를 버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걷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수레를 버리고 걷는다. 지금 수레는 여러분 군자가 꼭 함께 하는 도구예요. 여러분. 군자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수레거든요. 근데 군자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수레를 버렸어요, 지금. 자, 군자가 지위가 없는 상태예요, 여기. 지금 구효 자리는. 근데 이 초구호가 지금 누구하고 호응하고 있죠? 여러분 보시면? 육사하고 호응해요. 근데 육사하고 호응하는데 너무 가까이 우리 비관계 볼게요. 비에 육이가 있잖아요. 이 육이가 자기 육어하고 호응 안 하죠. 그러니까 어디에 호응하려고 해요? 초구. 초구에 너무나 호응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초구가 누구한테 가까운데 먼저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유기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수레를 타고 유기한테 가고 싶은데 어떻게 했죠? 자기의 발은 짝은 지금 육사다. 그래서 수레를 버리고 걸어서 간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수레를 버리고. 그래서 그 군자가 지위가 없는 곳에 있어서 세상에 자신의 도를 시행할 기회가 없다면 오직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꾸미고 장식할 뿐이다, 여러분. 자신이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꾸미고 장식하래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꾸미는 방식은 행위를 바르게 하고 절도를 지키는 거래요. 그게 뭐예요? 걷는 거예요. 자, 수레로 자기를 꾸밀 수 있잖아요. 나 군자야 라고 해서 수레로 꾸밀 수 있지만 수레를 탈 수 없는 거라면 수레를 버리고 어떻게 해라? 스스로 걷는 걸로 자기를 꾸며라. 이거야말로 여러분 지금 초구의 꾸밈이에요. 여러분 꾸밈이니까 뭐를 꾸미지 여러분 궁금하셨잖아요. 제가 아까 스타일, 삶의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스타일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나는 걷는 걸로 좀 돌아서 멀리 천천히 그렇게 육사한테 가리라.
그게 이 사람의 꾸밈이에요. 아셨죠? 뭐 람보르기니 이런 거 욕심 나죠, 여러분들. 그래서 나를 참 꾸미면 좋겠지만 그렇게 빛나게 할 수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한다? 걸어서 걸음으로 일종의 수행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나는 나를 꾸미리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초고예요. 나름 강명한 자질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땅한 의리를 지킬 수 있대요. 정한 자예요 지금. 그래서 그 쉬운 길을 버리고 먼 길, 돌아가는 길, 그렇지만 찬찬히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자. 그 삶의 방식이 바로 이 사람의 스타일이다. 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면 어떻게 꾸밀 건가? 이걸 그래서 군자의 꾸밈은 올바른 의리를 지킬 뿐이다. 이러면 여러분 또 김 빠지죠. 아, 그게 꾸밈이었어? 이러면서 여러분이 김은 좀 빠지시겠지만 우리에게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꾸밀 건 올바른 의리밖에 없다라고 정희철 선생님이 얘기하셨어요. 자, 6위 볼게요. 6위 너무 웃겨요. 비기수예요, 여러분. 수염을 꾸민다. 여러분의 턱을 뭐로 꾸며요? 수염으로 꾸민다. 그 6위가 이제 이렇게 그 꾸미는데 지금 그 초구는 안 되고 여기 보면 632 가까이 있죠. 아니 932. 932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 나름 이 6위한테는 가까운 자리여서 꾸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염으로 꾸며주는. 63도 정하잖아요, 그죠? 정한 자리에 있는 그 63 이게 턱이 있기 때문에 이 턱에다 수염을 꾸밀 수 있어요. 그렇게 꾸밀 수 있는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누가 중요해요? 수염도 중요하지만 턱이 참 중요해요. 본바탕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건 그래 본바탕이 괜찮기 때문에 수염은 꾸밀 수 있구나. 괜찮은 자리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건 또 본바탕을 잘 갖춰야겠구나. 수염이 멋있으려면 본바탕을 잘 갖춰야 되겠구나. 이러면 성형하라는 거 같잖아요. 이런 말하면 턱을 잘 성형하라는 말 같이 들릴 수도 있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턱이 본바탕이고 턱을 바꿀 수는 없다, 여러분. 턱을 잘 갖춰라. 그래야 그 위에 꾸며진 수염도 멋지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477쪽 보세요. 사물의 장식을 가하는 일은 그 본바탕을 따라서 꾸미는 것이니 선과 악은 그 꾸민 장식이 아니라 그 본바탕에 있다. 선해야 선하게 꾸며져요. 그죠? 근데 내가 바탕이 너무 악해요. 그러면 아무리 꾸며도 그게 꾸며서 멋져 보이지 않죠. 그죠?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삼으로 가볼게요. 구삼. 비여, 유여, 영정길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꾸밈이 어떻대요, 여러분, 여기서? 윤택하네요. 윤택하네. 그러니까 막 빛이 막 반질반질 막 엄청나게 빛이 나요. 꾸몄는데 그게 되게 아름답게 막 빛이 나는 상태.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그 오래도록 유지하고 올바름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데요? 길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93 자리는 위로는 64가 있고 밑으로는 6위가 있어요. 두 우묘 사이에서 얘네를 막 꾸며주고 있어. 그래서 이 꾸밈이 어때요, 여러분? 되게 윤택해요. 그 6위와 64가 이렇게 두 사이에서 서로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꾸밈이 성대한 자이다. 그래서 그걸 젖을 유자, 윤택할 유자로 표현한 거예요. 이 유자가 여러분. 광채가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93이 사실 6이나 64하고는 올바른 호응 관계는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이 63이 이 6이도 호응이 없고, 근데 이제 이 64는 사실 호응이 있지만 어때요, 여러분? 호응이 있지만 얘가 이 밑자리에서 지금 있는 거잖아요. 아랫자리에서. 그래서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그 아랫사람이 꾸며주는 거를 또 받을 수 있는 자리예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935, 645는 서로 꾸며주고 또 아래로 625와 나란히 있으니 유한 두요가 강한 하나의 골표를 꾸며주어서
위 아래가 서로 꾸미고 있으므로 꾸밈이 성대하다. 그러니까 아주 잘 꾸며진 상태. 꾸밈이 성대한 상태, 그게 바로 구삼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육사예요. 그러면 예의범절도 굉장히 잘 지켜지는 상태. 그래서 그 형식이 잘 갖춰져서 굉장히 아름다워진 상태, 그게 구삼이구나 라고 여러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구삼 자리를 여러분이 보시면 이때는 여러분이 형식을 잘 추구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자, 내용은 잘 갖췄으니 이제 뭐를 해라? 그걸 잘 꾸며라. 그건 나름 꾸미면 광채가 날 정도로 꾸며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글을 쓸 때 여러분의 글의 스타일이 안 갖춰도 있긴 있어요. 여러분 글의 스타일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처음 글을 쓸 때는 스타일에 여러분이 뭘 신경 쓸 겨를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을 어떻게 내가 이 글로 잘 쓸 것인가, 이것만 생각해야 돼요. 우선은 내용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떠오르는 생각을 진짜 꾸밈없이 쓸 수 있는 때가 처음 글을 훈련하기 시작할 때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훈련하다 보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에 맞는 형식을 여러분이 스타일을 나름 또 추구할 수 있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질박한 글을 계속 가져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제 글을 잘 쓰게 되면 그거에 맞는 스타일을 우리가 문체가 생겨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가볍게 쓸 때는 가벼운 문체, 좀 진중하게 써야 될 때는 그 진중한 스타일의 글의 형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추게 돼요. 이제 그거는 단계가, 그런 단계가 지나야 되는데 구3은 그걸 할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시트콤을 쓸 때는 시트콤 형식에 맞게. 뭐 또 뭐가 있잖아요, 여러분. 뭐가 있나? 스릴러면 스릴러에 맞는 형식에.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게 된 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육사를 볼게요. 자, 비여, 이건 파거든요, 여러분. 힐파자, 파여. 백마, 한여. 비구혼구 이렇게 얘기했어요. 흰말이 이 한자가 여러분 문서 한도 되는데 날개 한자도 돼요. 날개. 그래서 흰말이 나는 듯하니 도적이 아니면 청혼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청혼한다. 자, 이 육사의 입장에서 보면 초구가 바른 호응 관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를 꾸며주는 관계에 있어요. 근데 꾸미는 것이 지금 무늬가 없어서 하얘요. 하얗다는 건 꾸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초구가 멀리 있고 누가 또 맡고 있어요? 유기가 맡고 있고 또 나를 막는 건 또 구3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초구도 누군가가 막는 게 있고 나를 또 막는 구3이 있고, 이래서 사실 꾸며주려니까 조금 지금 힘든 상태. 그래서 그냥 조금 꾸미지 않은 흰 상태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표현하기를 흰말로 표현한 거예요. 꾸미지 않은 흰말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날듯이 초구한테 갈 것이다. 날듯이 갈 것이다. 그래서 도적이 아니면 청혼하게 된다. 막혀있는 구3이거나 아니면 초구를 맡고 있는 6이거나 이런 도적이 아니라면 누구를 가서 초구를 가서 꾸며줄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꾸밀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직 아닌, 그게 조금 막혀있는 상태.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꾸미게 돼요. 그 예법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육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름 스타일을 가질 수 있는 때. 근데 그 스타일 갖는 게 조금 앞에서 장애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애가 좀 있다. 참 우리가 문질빈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소박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여러분 또 화려해서도 안 돼. 늘 그렇잖아요. 왜 어떤 글을 읽으면 여러분 내용은 없는데 뭐가 이렇게 화려만 해. 그런 글들이 있죠. 여러분은 근데 어떤 글을 추구하세요? 제가 보니까 화려한 글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막 있어 보이려고. 멋진 말 쓰시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와서 글을 쓰실 때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이 혼나요.
우리한테. 뭐 이게 내용은 없는데 막 화려하게 막 멋진 말을 어디서 되게 많이 가져오시고 막 나를 너무나 그럴듯하게 막 꾸미시는 분들이 또 은근히 있어요. 왜냐하면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글을 누군가에게 보여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좀 더 잘 보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막 이렇게 좀 과장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걸 나는 글을 잘 쓴다. 나를 수식을 참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정도를 너무 넘어서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이게 참 그 중도를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문질빈빈 외우세요. 진짜 문질빈빈 하라. 자, 그 다음에 이거로 갈게요. 이거는 그 비유 구원이에요. 근데 속백 전전이라고 읽으셔도 되고요. 잔잔이라고 읽으셔도 돼요. 자, 비유 구원, 속백, 잔잔, 민종길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지금 유고는 유기하고 호응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위에 있는 자리. 상부하고 어때요, 여러분?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맺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음과 양이 친밀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구효를 따르는 자예요. 근데 지금 상구효에서 꾸밈을 받는데 얘를 뭘로 표현했어요? 구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언덕. 이 언덕은 근데 화려한 언덕이 아니라 지위가 없는 언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좀 소박한 언덕에서 꾸밈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속백. 여기서는 정희찬 선생은 그 언덕의 정원에 가서 그 꾸밈을 받는데 그 상구효에게서 꾸밈을 받아서 이 비단, 묶여있는 이 비단 있잖아요. 묶여있는 비단은 아직 뭐가 이렇게 장식된 게 아니죠. 묶여있는 비단을 재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전이라고 하는 건 재단에서 잘라서 뭔가 형태를 갖추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자기가 아닌 사람이잖아요. 이 유고가 제일 높은 자리인데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애가 지위 없는 자한테 꾸밈을 받으니까 조금 부끄러울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 스타일에 어떤 도움을 받으니까 좀 부끄러울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끝내는 길이에요. 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걸 상부한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잔잔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그 속백이 좀 작아요. 묶여있는 이 비단이 좀 작다 잔자거든요. 얕을 잔, 작을 잔 이렇게 되는데 작아서 좀 부끄러울 수는 있어요. 이 속백이라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비단 자체가 좀 작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작아서 부끄러울 수는 있지만 그 작음을 지키는 거 이게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소박함 위에 형식을 지키는 거 이것이 또 되게 중요할 수 있어서 그것이 또 조금 부끄럽지만 끝내는 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탕을 여러분 과장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내 바탕이 좀 소박하면 이 소박함을 또 소박한 대로 꾸밀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왜냐면 아주 내추럴한 것이 또 꾸밈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어떨 때는 내추럴함이 꾸밀 수가 있는데 그 내추럴함을 내추럴하게 꾸미는 이런 것이 끝내는 우리한테는 길하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가짐을 속여서는 절대로 안 돼요. 자,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금이 100냥이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금이 10냥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대로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지. 내가 10냥의 마음을 가졌는데 100냥의 마음인 것처럼 할 수는 없어요. 그걸 숨겨서는 절대로 안 돼. 근데 그 마음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만큼.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바탕을 뭔가 증가하거나 줄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꾸밈이 아니다.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이 꾸밈이다 라고 하는 걸 지금 또 유고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상구로 갈게요. 자, 상구는 꾸밈의 끝이에요. 꾸밈의 끝에 가면 너무 지나치게 꾸밀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백비라고 얘기한 거예요. 과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꾸밈을 질박하게 해라. 그러면 허물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꾸밈이 사실은 백이라고 하는 건 소박함이거든요.
그래서 소박하게 꾸미면 여러분 허물이 없다. 자, 상구기 때문에 그 말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꾸밈에 극에 달하면 사람이 이제 진짜 너무 그 허황하게 막 가기 쉽다. 그 허황함으로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해요? 망동하기 쉬워요, 여러분. 이렇게 가게 되면 마음이 붕 뜨는 거예요. 안 맞아서 붕 뜨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 이때일수록 조심하라. 어떻게 소박함을 유지하라. 그러면 허물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나 비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 몸을 사실 이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면, 방심하지 않으려면, 놓칠 방자잖아요. 놓을 방자. 그래서 방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나를 단속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공자님이. 이 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쓰는 게 자기를 극복해서 얘를 회복하는 것.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자기를 극복한다는 게 나의 그 사심이에요. 사사로운 마음, 욕심. 이런 것들을 극복해서 얘를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뭐다? 인을 실행하는 거다. 인을 실천하는 거다. 라고 할 때 이 인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갖추고 있는 근본 마음, 봄의 마음, 생성의 마음. 어짐이라고 하는 타자를 배려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실천하는 게 바로 극기 복례라고 해서 이 예를 회복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건 신체 훈련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얘는 그 마음의 훈련이기도 하지만 마음을 표현하는 몸의 훈련이에요. 몸의 훈련.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한테 아랫사람이 인사하는 건 어른을 공경하는 내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신체로 하는 거예요. 굽히잖아요. 몸을 굽혀요. 나의 겸손함을 표현하는. 이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한테 불끈불끈 일어나는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을 내리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신체가 그걸 보여줘요. 이제 교만한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인사할 때 까딱 이렇게 하잖아. 까딱 고개를 나 너한테 진짜 인사하기 싫은데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하고 가면 그건 극기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복리라고 할 때 우리 얘는 여러분들이 되게 보수적이고 막 고루하고 막 너무너무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이건 내가 독립했다는 어떤 표현이에요. 내가 사회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걸 아는 자가 하는 게 바로 얘거든요. 관계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나의 이 신체를 표현할 것인가 하는 관계에 있어서 자기 자리를 아는 자, 독립한 자예요. 그래서 이 예가 되게 중요합니다. 공자님이 왜 인과 예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겠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마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비라고 하는 이 꾸밈은 이런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방심하지 않기 위한 신체 훈련이구나. 내 몸을 단련시키는 그런 어떤 과정인 거구나. 사실 수련하는 거예요. 수련하는 거. 왜 우리가 억지로 앉아서 여러분 자선하세요?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흔들리고 곧지 않고 여러분 잡생각으로 막 몸 자체가 우리가 흐느적거리게 되잖아요. 이런 걸 딱 잡아주는 게 바로 자선인 거죠. 그래서 이걸 잡아주는 거, 방심을 잡아주는 것이 내 신체 행위예요. 그 수행 과정.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닐까요? 뭐 요가도 여러분이 하는 거 마찬가지일 거고, 내가 그 상대에게 있어서 해야 할 관계에 있어서 예의를 지키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 훈련인 거죠. 그렇다고 상대 어른이 그러면 아랫사람에 대해서 예의를 안 지켜서는 분명히 안 되는 거예요.
윗사람은 윗사람의 예의를 또 아랫사람한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윗사람도 겸손하게 상대를 따뜻하게 받아주는 거. 이걸 해줘야 돼요. 내가 인사하는데 저쪽에서 뻣뻣하면 안 되잖아. 사실 같이 인사하면서 이렇게 포용해주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몸짓으로 이렇게 봐주는 거. 이것도 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호작용을 하는 게 이게 그 관계의 절차이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 일방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근데 얘는 되게 일방적이라고 생각하고 약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거다라고 생각해서 너무나 보루한 거 막 그래서 막 치를 떨면서 싫어하시죠. 그래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뭐 이런 거 한때 나왔잖아요. 공자가 죽어야. 근데 공자님이 말씀하셨던 논어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자의 예법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 원전은 좀 읽으셔야 돼요. 다시 읽으셔야 되는데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거. 제가 오늘 왜 산하빅계에서 이런 얘기를 드려야 산하빅계가 뭔가라는 걸 조금 더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과 아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어떻게 우리가 관계 정립을 해야 되는가. 이거 좀 그런 절차, 행위 방식, 의례가 되게 귀찮은 것 같지만 그게 넘치지 않는 거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걸 해야 내 몸이 정돈이 됩니다. 몸이 정돈돼야 마음이 바로 잡혀집니다. 이걸 하기 위한 게 바로 산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